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원들을 배신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친명 세력들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실제로 그 근거가 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영상으로 함께 현재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쇼에서 정청래 후보랑 유시민 작가랑 화해를 했죠. 두 분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두 분은 그냥 이름만 서로 아는 사람이지 왕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뉴 이재명 세력들이 가장 잘한 게 뭐냐? 그렇게 몇십 년간도 남같이 지내던 정청래와 유시민을 화해시켜줬어요. 너무 대단해요. 뉴 이재명 세력들이 정청래라 유시민을 화해를 시켜줬어요. 응? 정말 이거는 대단한 일이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애써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라고 애써 그쪽으로 돌리지 마세요. 두 눈 똑바로 뜨시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날을 새가면서 추운 겨울에 손발을 핫팩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대통령이 느끼셔야 돼요. 그분들이 떠난 거예요. 왜 부동산 세력들은요, 이재명 대통령을 원래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네들의 이익이 있을 때 지지해 주는 것이고요, 자기네 유불리에 따라서 지지하고 철회하고 그런 사람들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그냥 끝까지 5년 동안 지지를 하려고 했던 그분들이 지금 떠난 거예요. 왜 그걸 자꾸 애써 부동산이니 청년 문제니 그런 쪽으로 자꾸 엉뚱한 데다가 지지율 하락의 요인을 찾으세요. 직설적으로 좀 말씀드릴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원을 배신한 거예요. 지금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음이 식다 못해 차가워지는 거는 배신감이에요. 내가 이 꼴 보려고 이재명 찍었나?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대동세상 억강무약 한 번쯤 대한민국은 작사를 내줄 줄 알았더니 민주당을 작사를 내고 있는 이 뉴 이재명 세력들과 동조를 해갖고 거기에 최우두머리가 이재명이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거두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밖에, 이 잘못돼 가는 민주당을 구할 사람이 정청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정청래는 그냥 법사위원장, 민주당의 그냥 늘 개혁적인 사람, 이 정도였던 정청래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정청래가 절실해진 거는 민주당의 당원들이, 전통적인 당원들이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이 세 명 중에 그래도 민주당다운 사람이 가장 정청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선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선거가 됐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심판 선거가 돼버렸어요. 우리 대통령님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되면 또 정청래 대표님과 공항에서 패싱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나 민주당 정체성을 찾아달라는 그 목소리를 듣고 무조건 찐명하면서 이 환관 노릇하는 이 인간들과 멀리하지 않고 문조털레우 외쳤던 그런 최동석 같은 애 인사혁신처장, 이런 인간들 계속 이 정부에 남겨놓고, 이 오창석이, 류영이, 이런 인간들, YTN 사회이사로 오창익, 한국캐피탈 신임 사회이사 김규현, 청년재단 이사장, 캠코 비상임 이사, 서민금융 주인은 비상임 이사, 류영희, 류승만, 이런 인사들 이렇게 해놓고 문과산점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렇게 당원들
무시당하고 상처 입고 대통령이 아우르고 대통령이 품어주셔야 돼요. 왜 대통령이 자꾸 갈라치기 합니까? 왜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통합과 전통성 그리고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을 왜 밀어내고 듣도 보도 못한 구조적 다수 제3의 길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 제3의 길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옥행이에요. 그 길 가시면 안 돼요. 잘못된 생각이신 거예요. 그 길로 가갖고 구조적 다수로 해갖고 여러 연합을 만들어서 다음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때 그 사람들이 옆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김민석 되면 이재명 정청래 죽이기,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과 또 거리 세우기, 큰일 납니다. 응? 제가 반명이라고요? 1도 타격감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반명하면 나 반명 아니에요, 카니발 타고 방송하고 그랬어요, 애써 제가 억울해서라도 얘기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오랫동안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2013년부터 이재명 대통령 알아갖고 저도 이재명 대통령과 동지예요. 그 송가역 뉴 이재명 세력들로부터 제발 벗어나시고 헛된 야망 꾸지 마시고 5년 동안만 개혁적인 군주 대한민국 당원들 대한민국으로 해서 정치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대통령이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런 유시민 작가의 걱정스러운 그런 조언을 찐명이라는 새끼들이 나서서 유시민을 죽이려고 그러고 조리돌림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이게 완전 민주당이 맞나?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 앞으로 개입하고 싶으시면요, 그냥 지명하세요. 뭐하러 이런 짓 합니까? 왜 당원들 힘들게 해요? 그냥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서는 당대표는요 그냥 지명하세요. 왜 이런 짓을 해요? 민주당은 적어도 국힘당과 달라야 되잖아요. 적어도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워야죠. 공정한 선거를 당연히 원하는 건 당원들인데 이게 공정합니까? 대놓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전화방을 돌리고 걸려도 기각을 해주고 너도나도 충성 맹세를 하면서 김민석 총리에게 머리 조아리고, 이거 국힘당에서도 이런 짓 무서워서 안 해요. 요즘은 갑자기 민주당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민주당 당원들은 이런 모습에 적응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민주당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시의원, 구의원들이 김민석 총리님 하면서 충성 맹세하고, 이게 옛날에 뉴스타파나 이런 데서 몰래 찍어갖고 우리가 보던 영상이에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그만 화내시고 호남 상황 얘기해 주세요. 이 이기적인 인간아, 호남 상황 얘기하고 이 얘기하는데 네가 지금 들어와 갖고 네가 지금 들어와 갖고 못 들은 거를 지금 나한테 또 얘기하라고? 호남 상황 얘기하고 지금 그만 화내고 호남 상황 말해줘요. 호남 상황 얘기 끝나고 일로 넘어왔는데 아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반민주적인 민주당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지금 분노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에 분노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부정선거니 이런 얘기 꺼내는 인간들은요 뿌락치예요.
본인은 불확실 아니라 그래도 무조건 우리 방송에서는 차단이에요. 자꾸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면요, 투표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서 투표율을 저조시키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시죠? 자꾸 부정선거니 소병훈을 믿을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면 부정선거인데 왜 투표를 해야 되냐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투표 집중을 해야 될 시기에 투표 집중을 방해하는 세력들이에요. 무조건 투표에 집중하세요. 무조건 투표에 집중하시고 끝까지 바깔기하고 최선을 다해서요. 저도 내일부터 2시 반부터 해갖고 바깔기 방송, 저희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투표 못한 사람들이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투표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내 주위에 내가 가입시킨 권리당원 분명히 투표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찾아갖고 제가 내일 2시부터 5시까지 전화번호 걸면 너 투표 안 왔으면 일로 전화해서 빨리 해라. 투표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민주당의 최대의 조직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바로 이 권리당원들이에요. 걔네들 시의원, 구의원 줄 세워봐야 200명, 30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 13,630명 다 권리당원들 여기서 반만 돼도 7,000명이 으쌰으쌰 해갖고 동시에 움직이면요, 전국에 있는 김민석 조직보다 더 큰 거예요. 제 말 맞죠? 지금 여기서 반만 권리당원이라도 그래도 6,000명, 7,000명이 내일 여기서 저기서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을 전화 돌리고 하면요, 전국의 김민석에게 줄 서봐야 몇 명이 뭐 몇백 명이나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규모가. 여러분들 투표 끝났다 그래갖고 투표 끝냈다 그래갖고 나는 결과만 기다리란다? 천만의 말씀. 그럼 져요. 그럼 집니다. 나 투표 끝났어도 휴대폰 한번 열어보고 내가 누구 당원 가입시켰더라 서울 경기에 분명히 있어요. 멀리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전화를 열라라는 거는 멀리 있는 사람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중에 나랑 가장 친한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권리당원 가입했지, 아주 오랜만에 전화하는 사이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 중에 있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가족 중에 지금 투표 안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멀리 바까리아라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중에 내 뭐 매형, 뭐 처제, 뭐 장인 장모 이런 사람들 중에 투표 안 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내일은 마지막 ARS 걸려오는 전화는 9시부터 2시까지, 낮 2시부터 5시까지는 거는 전화. 요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달에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들과 골프를 쳤다라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 잡아주세요. 단독, 이 대통령 전형직 국회 부의장과 골프, 조정식도 동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의 일부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새로운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지난 6월 모처에서 주호영, 박덕흠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국회 부의장과 골프 회동을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함께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인사는 이 대통령이 국회 전현직 의장단을 초청한 자리라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없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대구 경북 통합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예, 뭐 이 다음 내용은 뭐 그냥 골프 쳤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과 골프를 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맥락을 제거하고 딱 그 골프 친 것만 보면 저는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민의 대통령인 거고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대통령인 거고,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최소한 불필요한 혹은 감정적인 소모적인
싸움은 피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뭐 골프도 치고 만나서 밥도 먹고 허심탄회한 척 하는 거겠죠. 정치는 쇼잉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통합적인 마인드, 좀 넓은 아량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행보, 이런 것들은 저는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입니다. 골프를 친 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는 골프 친 것뿐만 아니라 넓게 맥락을 같이 봤을 때입니다. 맥락을 같이 봤을 때 보면 지금 민주당 내 상황이 어떻죠? 극심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이 극심한 분열은 왜 시작됐습니까? 이건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저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뭐 지지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세종정조 이재명. 예. 세종정조 이재명. 예. 임피디한테 맨날 혼납니다. 이 얘기 한다고. 이재명 빠처럼 보이니까 기자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뭐 보도도 됐고요. 어느 순간 제가 반명으로 낙인이 찍혔죠. 반명으로 낙인이 찍힌 건 뭐 그런 것들입니다. 봉욱 민정수석 됐을 때 봉욱이 민정수석 맞아? 검찰개혁해야 되는데 저런 검찰주의자가, 뼛속까지 검찰주의자가 이 개혁정부의 민정수석이 되는 거 맞아? 이런 얘기를 정말 아무도 안 할 때 눈치 없이 이재명 대통령 집권한 작년 7월, 한 달도 안 돼서 작년 7월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김병기 문제 됐을 때 강하게 비판했고요. 강선 의원 여가부 장관 됐을 때, 갑질 의혹 논란 됐을 때 이거 실드 치기 어렵다. 제 나름대로는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느 순간 반명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뭐 공소 취소 발언 이후에는 뭐 회복이 안 되죠. 어느 순간 갑자기 저는 마치 무슨 각본에 의해서 기획안이 있는 것처럼 문조 땡땡땡 이렇게 멸칭, 낙인, 조롱으로 공격을 하면서 특정 일부 세력이, 그러니까 뭐 어제 얘기했지만 친명 완장을 찬 다음에 너희는 반명이야. 딱 딱지를 붙이는 거죠. 이 행동이 어느 순간 일사불란하게 시작됐다라고 보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 갈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것 때문에 민주당 내에 갈등이 극심한데 그래서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완장차고 낙인을 붙이는,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 편을 드는 것 같은 SNS, 인사하는 것들, 여러 가지 좀 검찰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 반개혁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 실망했다, 이렇게 좀 많이들 평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맥락을 보자고요. 국힘 유아 제스처 취하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모습 박수 칩니다. 여기서 실망했다라고 하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강력한 지지자였던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거 맞냐? 이재명 대통령 이런 식으로 행보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대통령직 수락하는 게 맞아? 왜 저 공격, 말도 안 되는 저런 문조 땡땡땡 멸칭 공격을 놔두는 거지? 왜 그 공격한 사람들한테 꼭 한 자리를 주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닥이는 행보나 움직임이 있었나요? 딱 하나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불러서 밥 먹은 거. 그거 외에 있었습니까? 그거 말고?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청청래, 지금 그렇게 공격받는 사람이 문조 땡땡땡의 청청래, 뭐 조국 이런 사람들 불러서 저처럼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식당에서 뭐 술 한잔, 맥주 한잔 하거나 뭐 치맥 한잔 하면서 뭐 얘기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어렵습니까? 끝끝내 안 하죠. 국힘의 중진 의원들하고는 골프를 치지만 이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맥락을 봤을 때 이거 뭐지? 국힘이랑 저렇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박수치고 싶다가도 민주당 내 상황을 보면 뭐냐 이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각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직 내각제까지는 가지 않고요.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제 노트북 화면 잡아주시면 이 대통령 내 임기 단축해서라도 개헌, 야 중진 골프 회동서 밝혀. 여기 보면 소제목에 김태호 등 야 중진 권력 집중 악순환 끊어야 건의에 이 적극 공감. 야 일각 연임용 의혹엔 국민 수준에 통하겠나. 국힘 반대 시 불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뭐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 확인 불가. 골프 회동을 갖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과 자신의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며 개헌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동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먼저 얘기한 것 같죠.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다. 예, 뭐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이 대통령은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적극 공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런 것도 내가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뭐 여기 보면 독재니 연임이니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 헌법 개정에는 국회 정족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러분 요 얘기만 갖고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가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앞서가는 거다라고 봅니다. 일단 드라이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의심을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기사를 보면 뭐 그 자리에 없어서 제가 모르겠지만 기사 난 것만 갖고 아주 제한적인 정보를 보면 일단 김태호 의원이 먼저 개헌 얘기를 꺼냈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화답한 것일 뿐이에요. 거기에 화답.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뭐 이거를 이제 이 대통령이 마음속에 이제 내각제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좀 앞서 나간 거다. 여기 기사를 보더라도 분권형 체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거는 지금 그 김태호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라며 뭐 적극 화답했다라고 하는 건데 뭐 분권형에 찬성을 했다는 건지 이런 거는 이 기사만 보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뭐 개헌 뭐 할 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헌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4년 중임제 뭐 이런 것들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각제는 저는 일단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내각제는요, 대한민국과 안 맞습니다. 그냥 대한민국과 안 맞는 제도입니다. 일본처럼 됩니다. 내각제 하는 순간 우리가 가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뽑든 자민당 같은 거대 기득권 정당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지들끼리 돌아가면서 계속 총리 해먹는 구조가 불보듯 너무 뻔합니다. 왜냐하면 내각제를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사람들의 면면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 벌어지는 민주당의 상황만 놓고 보세요. 김민석 총리한테 가서 다 줄 서는 것들 보세요. 이 상황. 내각제가 됐을 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은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민주당만 놓고 보자면 이제 지방선거 1인 1표제 도입한 거고요. 총선에서는 자기 지역구 후보를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1인 1표제로 뽑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지방선거만 그렇게 도입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공천 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민주당이냐 국힘이냐 이거 보고 그냥 하는 거죠.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국힘이 싫으니까 그냥 민주당 찍는 거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이나 당원의 눈치를 봅니까? 공천 줄 사람. 권력의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만 보고 지금 그냥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미쳐서 거의 미쳐서 날뛰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데 내각제를 이런 상황에서 한다고요? 내각제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번 배지를 단 뭐 국힘이고 민주당이고 얘네들의 행태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각제는 안 맞습니다. 한국이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 손으로 대통령은 내가 뽑는다. 이거를 민주주의로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고 권력자는 국민이 직접 뽑는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피를 흘리면서 뭐 선배 세대죠. 386이나 이런 데서 정말 피 흘리고 고문당하고 하면서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최고 권력자를 내 손으로 뽑는다. 라는 과정이었거든요. 아주 투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 우리의 경험, 의식 이런 걸 무시하고 내각제로 자기네들끼리 짬짬이해서 최고 권력자인 총리를 뽑는다? 줄 세우기가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냥 1년마다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장관 바꿀걸요? 쭉. 예. 야,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당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내가 총리 해야 되는데 내가 총리하는 몇 석 부족해. 그럼 저쪽 당에서 너 뭐 장관 시켜줄게, 뭐 시켜줄게 해서 국회의원 한 10명 땡겨오면 내가 총리 되는 거잖아요.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해. 그래서 이제 내각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요 기사만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내각제를 원한다. 요거는 너무 좀 앞서 나간 거다. 또 하나. 요거는 저도 좀 성급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내 재임 기간 중에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고 싶어. 개헌을 할 거야. 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얘기를 하질 않고 국민의 의원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나눈 다음에 비공식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알려지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은 당연히 국민들이 가장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논의를 하더라도 먼저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쿵떡쿵떡 하는 모양새나 그런 행태를 보여주면 안 됩니다. 개헌을 하자라고 던지는 순간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들한테 묻고 국민들도 같이 토론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공개 자리잖아요. 침묵을 도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야 개헌 어때? 나 개헌 좋아. 개헌해야 되지 않겠어? 자기들끼리 비공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기자들이 취재했는데 야 사실은 이런 자리 있었대. 국민들 니네는 몰랐지? 하고 단독 하고 기사 쓰는 게 이게 맞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개헌 논의는 이렇게 되면 시작부터 잘못된다. 잘못되는 거다.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이제 아주 명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있는데 때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MBC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특히 이명박 이제 정권 말기에 끝장 파업을 했는데 이게 불법 파업이다. 정치 파업이다. 노조가 이 파업을 한 게 이렇게 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국 노조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판결문에서 판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 노조의 파업이 왜 정당하느냐. 노조의 주장은 이겁니다. 기자들이 공정 보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 그거를 되찾고자 하는 정의로운 투쟁이었다. 파업은. 공정 보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기사가 공정한 보도라고 생각하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은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톤의 기사가 공정한 기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둘 사이의 과정에 이 둘 사이의 결과를 놓고 뭐가 공정 보도냐. 사측과 노조는 서로 공정 보도했다라고 우기는데 판사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공정 보도를 위해서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었느냐. 토론의 과정이 있었느냐. 그 열린 토론의 과정에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느냐. 사측이 기자들에게 노조원들에게 그런 공정한 토론의 기회를
보장했느냐? 이 기사를 어떻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게 공정한 것이다. 라고 평기자인 장인수가 경영진이나 부장이나 국장이나 생각이 다를 때 국장에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느냐. MBC는 그 기회를 봉쇄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은 정당했다. 저는 아주 명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결문 자체도. 개헌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시작부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 권력자들끼리, 정치인들끼리 먼저 논의하고 우리가 이렇게 개헌하려고 하는데 국민들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하는 거는 방법,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 소모적인 과정을 우리가 바로 직전에 겪었잖아요.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뭡니까? 검찰개혁 때 그랬잖아요. 검찰개혁 때. 믿고 맡겼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할게. 총리실에 TF 만들어서 우리가 할게. 소모적인 논쟁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줄래? 총리실에서 정부조직법 나왔을 때 설득이 됐습니까? 지지자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만들지도 못했죠. 뭐가 무서워서인지. 토론과 논의의 과정이 1년여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토론하자고 하니 싸움밖에 안 되죠. 개헌은 이거야. 검찰 토론은 훨씬 더 낮은 단계. 대통령의 공약이고 대통령이 자기 지지자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니까 훨씬 낮은 단계입니다. 이거는 헌법,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인데 첫 단계부터 국민을 소외시키는 방법으로 가면 아무리 그 결과가 좋아도 그 과정이 비민주적이면 안 됩니다. 예, 반드시 구설수에 오르고 실패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개헌, 4년 중임제든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그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87년과 비교해서는 많은 식으로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 바뀐 사회의 분위기나 이런 정신 같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개헌은 당연히 필요한데 내각제로 가든 4년 연임제로 가든 어떤 방식으로 가든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내각제를 바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각제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각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그건 민주당 지지자나 국민의힘 지지자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내각제를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이미 배지를 달아서 다선 의원을 해본 사람들이 집요하게 내각제를 주장합니다. 너무 뻔하죠. 그 의도가. 예. 내각제 되면 내가 총리 한번 할 수 있는데 딱 요 생각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예. 어찌됐건 내각제든 뭐든 처음부터 논의가 국민들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민이 먼저 아닌가요? 자기 지지자들이 먼저 아닐까요? 제가 대통령이 될 일은 없지만 아니 그냥 내 지지자들, 민주당 당원들, 국민들 이런 사람들이랑 직접 소통하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좋아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알던 대통령이 아닌 모습들이 선뜻선뜻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제가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국무회의 공개하고 대통령 업무 보고 생중계로 공개합니다. 이거 되게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거 대통령이 엄청난 실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바닥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장차관들, 업무 보고하면 기관장들이랑 그 세세한 정책이나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자기가 방향성 없고 이러면 바로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중계한다는 거는 굉장히 자기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어떤 엄청난 자신감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국민들을 관심 갖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그렇게 하는데 이 중요한 개헌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지를 피력시킨다? 그리고 앞에 보셨지만 청와대는 뭐 비공개 일정이라 저희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싶습니다. 이 중요한 개헌 논의를. 예. 충분히 국민들한테 박수받고 지지받으면서 개헌 논의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비공개여서 철저하게 비밀리에 붙여질 줄 알았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알려지는 걸 원해서 이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우리 아마추어예요. 이거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정치의 지읒자도 몰라요라고 자백하는 꼴밖에 안 되죠. 상대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랑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의리를 지켜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 그 회동 사실을 영원히 함구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한다고요? 이거는 했던 얘기가 기자들이나 이 국민의힘 쪽을 통해서 무조건 공개된다라고 생각하고 만나야죠. 국민의힘 만날 때는. 이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 나랑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한번 만나준다고 해서 내 편이 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회동 사실, 이 회동에서 나온 대충의 대화 내용은 공개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하죠?